현장에 함께 하시는 부지런한 리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플래너협회 KPA 34차 조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지으신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신데요. 5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고수를 어떻게 질문하는지, 질문이 나를 어떻게 성장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내가 정말 잘 수행해냈을 때 따라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책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혹시 대답하신 우리 선생님. 또 다른 일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셨군요. 이 책의 질문이에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그 일을 잘한 하나의 보상으로 또 다른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한가한 분에게 부탁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바쁜 분에게 부탁할까요? 네, 바쁜 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은 24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 약 30분 정도 진행되겠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시간당 이 강사료도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는 KPA는 재능기부 우정 출연이잖아요. 저희가 돈을 들이진 않지만 함께 좋은 인맥을 공유하고 저희 플래너협회에서 만든 소중한 플래너를 또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조용필 씨 공연에 가보시면 함성과 뭐 환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무색할 만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이 기대되는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베스트셀러 작가, 네, 고수의 질문법의 저자, 우리 한근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전 이렇게 일찍부터 뭐가 간다고 해서 사실 믿지 않았어요. 야, 너 아침에 비까지 와갖고 여기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우리 저기 사회자 이렇게 사회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저는 너무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을 깨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얘기하다가 너희들 말이야 각서하고 반성문의 차이를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 중에 혹시 각서 써본 분 계세요? 각서하고 반성문의 차이는요, 반성문은 창작물이야. 창작물 막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게 각서다. 막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떠오른 질문은 사회자가 너무너무 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렇게 전 최근에 이렇게 유려하게 군더더기 없이 살 잘 보는 분이 못 봤는데, 분도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설명을, 그렇죠? 설명에 대한 거죠. explanation,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업적으로 쇼호스트야. 쇼호스트. 그럼 100% 맞습니다. 교수 아닙니다. 교수 중에 설명 못하는 교수도 아니야. 선생도 아니야.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쇼핑 방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던 내가 막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으면서 맞다. 그걸 전문용어로 명불허전이라고 그러죠. 명불허전. 듣던 대로 대단히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미지 좀 말씀드리면, 무슨 질문할 때도 제일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말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혹시 이미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미지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정의를 내릴 때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원을 조사하는 어원. 이미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미지는요, 이마고라는 단어에서 이마고. 이 어원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이마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마고는요,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꼴입니다. 얼꼴. 그렇죠? 얼하고 꼴하고. 얼은 뭐예요? 소프트웨어. 내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얼 들어간 말이 많아요. 얼 빠진 놈. 그렇죠? 얼떨떨하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근데 어른 이것도 다 어른이 다 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응? 얼이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른 정신이거든요. 꼴은 뭐예요? 스타일? 하드웨어. 그릇이야, 그릇. 얼이 담긴 꼴이 얼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약간 사람 들 떨어졌는지, 저 똘망똘망한테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또 우리가 뭘 하든, 근데 보통 이미지 하게 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좀 야사시하고 이런 사람을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원을, 그게 정확한 뜻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그 방송 시작 전에 몇 분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금감원에서 오신 분 계신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금감원에서도 막 조사하더라고요. 조사하고 그러는 사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대검 수사과장입니다. 대검찰청의 수사과장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죠? 순간 내가 확 긴장이 되더라고. 전철 안에 있었어. 근데 한근태 소장님이 예 대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강의 요청 좀 하려고 그러네. 아니 왜 강의 요청 수사과장에 근데 그 오늘 참 내가 재밌는 조직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에 관련된 걸 하고 싶은데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세요? 글쎄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요? 뭐 행복하냐, 만족하냐.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탁 뭔가 이렇게 임팩을 줬던 질문 있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딱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 뭐가 재밌나요? 네? 뭐가 재밌냐? 그 얘기를 듣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의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질문의 정확한 정의는요 이거 한자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탕질이고요. 이게 물을 문자거든요. 바탕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묻는 게 질문입니다. 본질을 묻는 게 질문. 질문 정확한 뜻은요. 본질을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는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리더십,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생산성,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을 쓰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명확하게 하는 걸 좋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약간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하니라고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재정의를 묻는 거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봤어요. 그건 넘버원이에요. 안 해본 건 넘버원이고 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죠. 또 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까요? 안 배웠어요? 질문. 예? 습관. 그렇죠. 아니야. 듣는 거 익숙한 것도 아니야.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건 기본이야. 그렇죠? 잘 몰라서 교만해서 그렇죠? 뭐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안 하는 넘버원은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질문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질문을 못 하는 거. 그냥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듣지 않는 잘 듣죠. 그것도 있죠. 그렇죠? 맞지. 경청하기 잘.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질문은 좋은 질문을 얘기해요. 할 겨 말 겨 이런 질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좋은 질문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두들기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든지 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요. 정우서 사실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비 오는 날 새벽 7시부터 여기 신사동에 새벽 7시에 오려면 제가 그때는 일산 사는 사람은 한 5시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부산에서 어저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일하는 아줌마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기가 집안일을 알아야지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외주를 줄 때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사기당하지 않고 외주를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주 접근하네? 그럼 사실은 다 나가부터 농락을 당합니다. 농락 당하면서 제가 좀 여기서 넘버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자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한자 익숙하시죠? 네. 네. 한자하고 영어에는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넘버원 레슨은요, 지식견해입니다. 지식견해. 여러분들은 사실 아침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그쯤에 아까 우리 뭡니까 우리 수미 사장님께서 하는 것도 이거 지금 63세 공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늦게 공부해서 계속 박사까지 할까요? 본인은 답하지 마시고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왜 저분은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거는. 저는 예전에 젊어서는 공자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 할 때, 노인네 참 주책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야, 너 그렇게 재밌는 게 없냐? 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올해가 63세인데 저도 이제 저도 한 15년 전부터는 저는 제일 좋은 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한 4시쯤 일어나는데 저는 4시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4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도 정의를 잘 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의 정의는요, 이게 뭐냐면 화살시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입구입니다. 제가 상하는 지는요, 이건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한 겁니다. 제가 상하는 지는요, 입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화살처럼 뱉어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말하기야. 우리 아까 사회자는 계속 말하게 시켰잖아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꾸만 말하게 해야 돼요. 식은 뭐예요? 말씀 안에 요거는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길식. 그렇죠? 식은 뭐예요? 말씀을 진흙에 차르게 새긴다는 뜻이야. 뭡니까? 글쓰기. 지식은 뭡니까? 결국 말하게 하고 글쓰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엄밀한 의미의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좀 뭐지 얘기하다가 내가 잘 안 돼. 그래서 뭡니까? 내 표현을 못 하겠대. 그게 모르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뭘 잘 아는 사람 보세요. 예를 들면 스카프에서 싸운다. 줄줄줄줄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얘기한다. 줄줄줄줄 나와요. 아까 제가 또 이분은 포렌식 전문가예요. 포렌식. 저는 미래는 포렌식 컨설팅으로 나가는 걸 권해. 포렌식은 아시죠? 컴퓨터 같은 거 해갖고 뒤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게 사기친 게 없는가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건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말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그때 막 엄마들이 뭐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애들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공부하게 되면 견과 해가 생겨. 견은 뭐예요? 견은 자기 의견이야. 자기 의견입니다. 남의 의견이 아니고 자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식견이라는 말, 식견. 식견은 뭐예요? 공부하니까 식이 있어야 견이 생긴다. 풀어서 이게 뭡니까? 식이 없으면 견도 생기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긴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전 플래너 벽에 처음 와봤는데 민진영 대표 소개로 오게 된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볼 때 얼굴이 다 맑아. 응? 얼굴이 맑은 사람들은 왜 얼굴이 맑아?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잖아요. 또 생기려는 돈은 안 생기고 엉뚱한 일들이 생겨. 깜빵에 가게 생기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게 식이 있어야 결이 생긴다. 여러분 결이 생겨야지 사업도 잘해요. 우리가 맨날 사업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차별화야 차별화. 근데 내가 물어봐. 근데 차별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책에서 얻고 다른 사람한테 얻고
이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있어야 견이 생기는 겁니다. 해는 뭐예요? 해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덜 불안해. 덜 불안해. 왜? 도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늘 초조한 거야. 조그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바로 걸려서 넘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경과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화하는, 지식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질문입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은요, 질문이 되려면 호기심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호기심을 갖고 계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호기심의 정의가 뭐예요?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디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느 쪽에? 두루 가지고 있는데 네. 옛날 것과 새로운 거. 네. 옛날 거 공부하는 거, 역사 쪽 바르고 새로운 거, 과거와 미래. 이렇게.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항상 제 정의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호기심의 정의는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갭을 줄이려는 욕구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뭔가 작곡할 수 있을까요? 그죠? 피카소의 그림 비롯해서 맨날 저기 외딴 섬에서 혼자 2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아까 보니까 양복 30년 동안 만드셨다는데 양복에도 계속 지금도 계속 양복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죠. 그렇죠? 응?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책도 어때요? 책도 읽으면 계속 읽을 책들이 생깁니다. 왜? 알고 있는 게 생기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제가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서양사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역사 100선 같은 거 샀어요. 스페인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종횡무진 세계사 샀어요. 막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야, 레콘키스타가 뭐지? 야, 이 책 어디가 모을 수 있어? 이거 막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사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사라졌다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산악인으로 산에서 근무하고 산에서 근무하죠. 주로 이제 청계산, 관악산 이런 데. 그리고 저는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인류과학과를 나와서 인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 인류고등학교, 다 서울대, 다 스카이대 주시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학을 졸업한 순간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다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익숙해지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는 거랑 노력해서 공부하는 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40 정도 되잖아요? 호기심이 싹이 사라져요. 호기심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대화 소재가? 정책입니다, 정책. 우리 친구들은 막 거기에 목숨 걸어 막 맨날 싸워.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시작해서 계속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래요. 야,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지 마. 니들 미래를 걱정해, 니들 미래를. 대한민국은 오케이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욕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네, 그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성취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무엇이고, 그리고 재정의 사전에서 말씀하셨던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거? 그러니까 뭐라? 실패? 그 재정의 실패란 무엇이냐? 네, 네. 그것부터 얘기하면 실패는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은 게 실패예요. 예. 그 이제 작가님 스스로가 실패한 것이 네. 있다면 예. 어떤 것이 있고, 예. 그다음 꿈이 있으신지 지금.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저는 뚜렷한 꿈 같은 건 없는데 이제 방향성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내가 이쪽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게 되면 전 살면서 이런 끌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끌리는 게 있다고요. 근데 저는 어찌다가 이제 서울공대 나와서 저는 국비 유학생이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대우차에서 제가 이제 이른 나이에 임원도 되고, 사실은 그냥 남들처럼 잘 살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를 보다 보니까 그만두기 한 3년 전에 계속 이건 아닌데라는 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되게.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너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같은 책을 읽었고 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의외로 내가 이런 데 관심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경영학 지식이라든지 역사에 관련돼서.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쪽 일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두 사람이 제 레이더에 걸렸는데 하나가 스티븐 코비고 또 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세웠던 비전이 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스티븐 코비는 약간 개인의 성장에 오리엔트돼 있고요. 피터 드러커는 약간 조직의 성장에 오리엔트된 사람. 그래서 저는 두 사람 반반 나눠서 개인의 성장도 도우면서 조직의 성장을 도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것들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실패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제가 대우차에서도 굉장히 사장 후보에 오르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42살에 회사를 나왔었는데 사실 굉장히 약간 억울한 일에 연루돼서 그때 단체로 옷을 벗었거든요. 근데 그때 버틸 수도 있었어요. 버티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버티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그때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 봤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아예 이제 트라이를 안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저는 뭐 또렷이 기억나는 그런 실패라고 자잘한 실패 대단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덜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미스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아요. 집에서도 거의 우리 집에서 완전히 서열이 제일 꼴찌예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손자까지 날 우습게 보더라고. 한 달 돌밖에 안 된 놈이 다른 사람들은 막 하다가 나만 오면 막 안 오라고 그러고 막 저기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나 그냥 받아들이긴 했어요. 나는 내가 파워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쉬운 남자로 정의했어. 쉬운 남자. 누구나 넘볼 수 있는 쉬운 남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나온 김에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DJS라는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재앙 아니에요?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요. 디스하고 에스터의 준말입니다. 에스터는 별이에요. 별. 디스는 사라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다는 말이 재앙이에요. 옛날에 나치판이 나오기 전에 이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사라지면 모래바람이나 비가 와서 그럼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했던 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저한테 약간 북극성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서 쭉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예. 목표대로 안 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예. 그때 선택의 기준은 뭘로 삼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실 42살에 회사를 나올 때가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제가 만족하고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 옵션이 많아요. 그다음에 대기업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반기업 회사도 있고 뭐가 많아요. 일단 나는 그거 너무 싫다고 생각했어요. 지겹다. 제조업체에서 공장장 하는 건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다음에 나는 제발 그 부표가 부평이거든요. 나 서울에 좀 엘리베이터 타는 회사 좀 다니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되게 유치하죠. 근데 요즘 미뤘어. 근데 그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돈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할 때 저는 3가지를 따져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돈이 되는 일.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교보, 제가 동아비즈니스 리뷰, 저는 3군데서 책 소개하는 거 20년 됐어요. 처음에 거기서 나한테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뭐야 내가 무슨 얼레 무슨 책이나 소개하고 그래서 책을 요약해서 하는 걸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제가 어디다 뜨뜻미지근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정말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은 책을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어쨌든 책 접하는 게 5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쪽을 주로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인문학 교실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 무슨 르네상스 이런 거 말고 지리, 언어,
그쵸? 뭐 서양사 이런 거 가지고. 그쵸? 근데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어떻게 요약을 잘하냐. 잘한다는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보통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잘하냐 하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한다. 아니 세상에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어? 아, 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여행이나 영화로 돈이 될 확률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어떤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뭐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때 대우차를 그만둘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를 던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는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던지면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떨래? 너 예를 들면 너한테 1년 남았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남았다. 최장하면 보통 6개월 남으니까 내가 최장에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삶에 뭘 바꾸시겠어요? 바꿀 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최장암 진단을 받아도 나는 지금처럼 살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근데 만일 내가 대우차 임원 할 때 보면 난 억울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야. 야, 내가 젊은 때 어디 해외여행 한번 하와이 한번 못 가보고 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훈련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떴더래요.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잘 나가는 금융회사에 되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인터넷으로 서점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제안을 하는데 사장이 정말 야씨 쓸데없이 무슨 이런 걸 하냐 해서 이제 뭐 한마디 까인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이제 할까 말까 하던 사장한테 상의래요. 사장이 이런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근데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후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알고 계시죠? 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근데 둘은 굉장히 물성이 달라. 한 것에 대한 후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 배우자 때문에 좀 고생했다. 그건 오래 가지 않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오래 안 가. 근데 해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라든지 그건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서점을 아마존을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저도 명확해요. 저도 앞으로도 해보고 다 해봐요. 저는 막 왜? 아니 언제 해봐. 지금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아까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은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산을 한 20년 타다가 우리 친구 중에 많아요. 우리 친구 중에 1년 내내 골프 치는 애 있어요. 골프하고 당구야. 애는 딱 골프하고 당구밖에 안 해. 돈은 많이 벌었어요. 얘가 봉제업 해갖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욕벌렸는데 하여튼 1년에 반은 제주도 가서 골프 치고 반은 여기 역삼동에서 이거 당구 칩니다. 점심 먹고 치면 12시까지 친대. 마누라가 맨날 나한테 그래. 내 친구가 친한 애야. 잘 사는 지 어떻게 해달라고. 눈에 완전히 갔어. 눈이. 나 잔소리 하지 않았어. 저는. 야 순규야 더 쳐야 돼 너. 응? 6개월 가지고 되겠니? 응? 1년 더 치고 당구도 좀 더 세게 쳐. 근데 내가 볼 때 술도 너무 적게 먹는다. 야 폭탄주 하루 10자 가지고 되겠니? 아침부터 먹어야 돼. 아침부터. 응? 저는 설득이 되겠냐 이거죠 그게.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나 교육으로 되지 않아.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산이 많은데 뭐해? 산의 가동률도 높일 겸.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황근택 소장님의 책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남은 눈뜸이다.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온다. 새로운 기회도 깨달음도 돈을 버는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신성시해야 한다. 만나는 시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선은 만날 사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질문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도 보고 책이 있다면 책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봐야 한다. 누군가를 만날 예정인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가?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가? 이런 책이 있어서 같이 읽고 싶었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황근택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